결국은 부자 감세 정책이 아니냐. 누가 배당을 받으려고 계속 보유를 하고 있겠느냐. 빨리 팔아서 양도 차익을 실현하려고 하지 않겠느냐. 오래 가지고 있으면 좋지 않게끔 책정되어 있는 이 정책적인 것들이 사실 그 근거는 미약했다는 것이죠. 안녕하세요. 판을 읽는 회계사 판계사의 강우석 회계사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정부에서 발표한 배당소득 25% 분리과세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여당과 정부에서는 배당소득에 대한 세율에 대해서 25%로 분리과세하겠다라는 세법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여당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25%에 대한 안, 그리고 정부는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한 35% 안에 대해서 치열하게 논쟁을 거치던 중에 마침내 이제 여당 그리고 정부가 합의해서 배당소득 25% 분리과세로 세법 개정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것인데요. 이에 대해서 일단은 상장 주식에 대해서만 해당이 될 것 같고요. 비상장 주식에 대한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현행 세법대로 세율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행 세법대로 세율을 유지할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율 최고기간이 이제 45%에 해당하는데 45%의 세율을 부담한다는 것이죠. 즉 비상장 법인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들이 받는 배당은 무려 45%까지 세율을 부과받을 수 있는 반면에 상장 주식을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받는 배당에 대한 소득세율을 25% 분리과세하겠다는 것입니다. 25% 분리과세를 한다는 게 의미하는 것은 소득세법상 종합소득세라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소득을 합산해서 계산을 하는 구조인 반면에 분리과세는 25%로 세율을 부담시키고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과세하지 않겠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발표가 난 시점에 코스피는 굉장히 급등을 해서 다시 4,000포인트를 회복했고요. 코스닥 역시 상승을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 보유 그리고 외국인 순매수가 이제 굉장히 강한 것을 볼 수 있는데 배당소득에 대한 25% 분리과세는 주가를 부양하는 데 있어서 확실히 정책적인 효과를 달성하는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장 주식을 왜 이렇게 정부에서는 강하게 부양시키려고 하는 의지를 갖고 있는 것인가? 과거 정부에서 상장 주식 50억 이상 대주주 요건에 대해서 원래 10억으로 낮추려고 했다가 갑자기 50억으로 다시 유지시키려고 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 이번에 배당소득을 25%로 분리과세함으로 인해서 상장 주식에 대한 투자 유인을 분명하게 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정부에서 이렇게 강력하게 주가를 부양시키려고 하는 이유는 집값을 안정화시키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본이득을 취하려는 구조가 집값 또는 계속적인 투자로 인한 투기 수요, 집값이 상승함으로 인해서 삶의 질이 수준이 낮아지다 보니까 이 집값을 잡겠다라고 하는 강한 의지가 반영된 나머지 배당소득 25% 분리과세에 대해서 강하게 밀어붙였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정책적인 수단을 강구했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주가 부양을 하는 데 있어서 배당소득 25%를 분리과세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도 좀 논란의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장점으로는 이제 대체 투자에 대한 게 증가하기 때문에 집값의 수요를 억제시킬 수 있다. 그리고 집값에 들어갔던 돈을 자본시장으로 우회함으로 인해서 투기적인 수요를 억제하겠다라고 하는 게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금융시장이 안정화되겠죠. 그 상장회사들 같은 경우는 높은 주가로 유상증자나 다른 자금 조달에 대한 측정 수단으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자금 조달적인 면에 있어서도 분명히 유리한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단점으로는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25%는 사실상 고액자산가, 배당소득에 대한 주식을 오래 보유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 혜택을 보는 사람, 특히 25% 이상의 세율을 부담하고 있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서민보다는 고소득층이 많거든요. 고소득층의 입장에서 세금이 더 낮아지는 효과를 보이기 때문에 결국은 부자 감세 정책이 아니냐라는 비판적인 시각이 있는 것 같고요. 혜택을 보는 계층이 골고루 분산되는 게 아니고 특정 소수의 부유층에게만 쏠림 현상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다소 비판적인 시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배당소득 분리과세 정책을 아주 강하게 피력했던 국회의원 중에 한 명이 이제 이소영 의원인데 정부에서 얘기하는 배당소득 35%에 대한 분리과세에 있어서 35%는 어디서 나온 얘기냐라고 했을 때 정부 관계자들은 답변을 하지 못했거든요. 그러나 이소영 의원은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이익을 실현하는 그 관점에서 비상장 주식 또는 상장 주식을 양도하는 데 있어서 대주주의 입장, 즉 50억 이상의 상장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대주주의 입장에서 이 주식을 양도하면 25%에 대한 양도 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데 배당을 받으면
45%에 대한 고율의 세금을 부담한다면 누가 배당을 받으려고 계속 보유를 하고 있겠느냐, 빨리 팔아서 양도 차익을 실현하려고 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즉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의 관점에서 양도와 그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데 있어서 배당에 대한 세금이 동일해야 되지만 계속 보유에 대한 그 니즈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현행 세법은 빨리 팔도록 유도한다는 것이죠. 오래 가지고 있으면 좋지 않게끔 책정되어 있는 이 정책적인 것들이 결국은 주가 상승을 억제하는 수단으로서 작용하고 있다라고 발언을 한 것입니다. 다소 좀 과격한 주장이라고 생각도 들지만 어쨌든 이론적으로 타당한 것이고 합리적인 반면에 정부에서 얘기하는 35%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해서는 사실 그 근거는 미약했다는 것이죠. 그러니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배당소득 25%에 대한 근거는 결국은 양도소득세, 즉 이익실현의 관점에서 양도와 배당을 동일하게 봐야 된다라고 하는 정책적인 목표가 깔려있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현재 배당소득 2천만 원 이하의 소득에 대해서는 14%로 분리과세를 하고 있는데 2천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개정되기 전 현재 세법 구조상으로는 최고 45%까지 부과할 수 있는 반면 이 45%에 대한 소득을 25% 낮춰줬다면 2천만 원 미만에 대한 배당소득도 좀 비효율적으로 낮춰줘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정부에서는 그럴 계획은 없다고 합니다. 물론 개정세법에 반영될 사항이니만큼 이 개정세법이 정말 통과될지 그리고 실현 가능할지에 대해서 아직까지 미지수이지만 이 정책이 또는 이 정책 이외의 다른 것들도 결국은 주가를 상승시킬 수 있는데 강한 정책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는 만큼 효과적으로 잘 발휘돼서 우리나라의 집값이 제발 좀 안정화되길 바라면서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답은 언제나 안새 스마트한 선택 송도해 숫자 위에 신뢰를 더해 프로답게 안새 외계 안새 the best answer